안녕하세요. 최강의 실전 고급 운전 배우기의 최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강의 실전 고급 운전 배우기 시즌1 실전 고급 운전의 기초 6번째 에피소드 자동차의 구조와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차 문을 열고요. 장갑을 끼웁니다. 그리고 휴지 하나 들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파킹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 페달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자동차 앞에가 열린 그림이 나오는데요. 엔진 후드를 여는 자동차 엔진 후드 개폐 레버입니다. 요거를 딱 당기면 소리가 나면서 이 엔진 후드가 살짝 올라옵니다. 들어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 걸쇠를 풀어주고 위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중간만 열면 쇼바시 방식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혼자 올라가 줍니다. 자, 엔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이게 자동차 배터리죠. 그리고 옆에 보이는 것이 자동차 휴즈 박스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자동차의 여러 선들과 장치들을 이어주는 이 자동차 그 퓨즈들이 이렇게 중간에 껴 있습니다. 이거 필요한 부분만 빼가지고 끼시면 뭐 안 들어올 때 이렇게 설명서나 매뉴얼을 보시면 어느 정도의 어디에 부위에 있는지 찾아봐서 본인이 알아서 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어 필터, 자동차에 공기에 관한 필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엔진 내부로 들어가는 공기를 걸러주는 에어 필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내부로 들어가는 공기를 걸러주는 에어컨 필터가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필터에서 공기를 걸러줘서 엔진 내부로 이렇게 해서 보내줍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엔진이고요. 옆에 보이는 게 이제 발전기, 그 옆에 보이는 게 워쉐이크통, 그다음에 여기 이제 냉각수죠. 이 앞에 보이는 게 라지에이터, 그 열 교환기죠. 그리고 저 앞에 라지에이터가 온도가 올라가면 팬이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돌아가주죠. 제너레이터 밑에 있는 게 이제 부압기, 그러니까 에어 컴프레서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공기의 부압을 만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 액을 밀어서 저 안쪽에 보시면 디스크에 다 있는 이 패드라는 게 있습니다. 어두워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 디스크를 보면 이 앞에 디스크 패드가 이 디스크를 양쪽에서 잡아서 조여서 이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저걸 이제 브레이크 패드라고 하고요. 이걸 디스크라고 합니다. 디스크는 바퀴와 한 몸입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양쪽에서 돌아가는 디스크를 꽉 조여주면, 근데 그 조여주는 건 저 안에 보시는 관이 있는데 그 관으로 공기압을 만들어서 이 관에 들어있는 브레이크 액을 밀어서 이 양쪽의 패드를 조여주죠. 조여서 돌아가는 디스크를 잡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자동차는 브레이크 작용을 하게 됩니다. 뒤에도 디스크가 있는데 차이점은 앞바퀴에 있는 디스크가 더 큽니다. 뒷바퀴는 디스크가 작죠.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잡으면 앞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앞바퀴에 확실히 저항이 많이 걸리고 압력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앞쪽으로 쏠리게 되죠. 저항이. 그래서 앞쪽 디스크가 훨씬 더 뒷바퀴보다 큽니다. 이런 식으로 엔진룸을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알아보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자세히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이 배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퓨즈 박스, 그 다음에 에어 필터, 그 다음에 엔진, 여기는 이제 엔진 오일을 계측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고요. 이제 이 구멍으로 엔진 오일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구멍으로 해서 냉각수를 넣어줍니다. 이 냉각수는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물과 두 번째, 부동액으로 이루어지죠. 비율은 보통 5대5입니다만은 차를 오래 하시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부동액의 비율을 6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은 4의 비율을 넣어주죠. 그러면 내부에서 침전되는 침전물이 덜 고인다고 합니다. 발전기죠. 발전기고, 그 다음에 밑에가 에어 컴프레서고요. 부압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이 엔진 크게 축에 나오는 큰 축에 움직이면 다 물려서 동시에 제너레이터랑 부압기도 돌아갑니다. 주 동력축,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그 다음에 차의 구동축이 되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워셔액은 뚜껑을 엽니다. 열어서 목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까지 워셔액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닫을 때는 딱 소리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을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을 측정을 하거나 계측을 할 때는 차를 시동을 걸어주고 나서 시동을 끈 후에 2, 3분 후에 엔진 오일을 찍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엔진 내부에 골고루 묻어 있지만 어느 정도 묻어 있는 상태에서 가라앉는 상태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차를 세워놓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엔진 오일까지 다 흘러서 바닥에 고여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묻은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 일단 한번 빼서 일단 한번 닦아줍니다. 닦아주고 색깔을 보죠. 저는 이제 엔진 오일을 조금 갈 때가 됐는데 이 엔진 오일을 처음 넣을 때는 노란색인데 거의 투명한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오래될수록 이것이 점점 갈색으로 진해지죠. 그리고 닦아낸 다음에 다시 꽂아서 이 끝부분 게이지에 있는 엔진 오일이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반 이하죠. 제일 좋은 것은 한 3분의 2 정도가 찍어 나오는 게 높이가 좋습니다. 엔진 오일을 꽉 채워도 좋지 않습니다. 꽉 채우면 뭐 입에다가 물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물이 조금씩 새는 것처럼 엔진 오일도 너무 과하게 넣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확인하셨으면 꽂아줍니다. 딱 소리 나도록 똑바로 꽂아줍니다. 여기 뚜껑을 열어서 모자른 엔진 오일을 채워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맥스가 있고 그 다음에 미니멈이 있죠. 이거는 브레이크 액이라고 합니다. 성분은 기름입니다. 왜 브레이크 액이라고 하냐? 오일과 액의 차이점은 오일은 직접 쇠에 닿아서 마찰을 주는 역할을 하는 기름이고요. 브레이크 액은 압력을 전달해줘서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 쇠에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브레이크 플루이드라고 부르죠. 하지만 성분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 내부에 물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관 내부에 물이 생기면 압력이 로스가 생기죠. 압력이 손실이 생깁니다. 이 수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좋은 브레이크 액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맥스에서 떨어지면 중간 정도까지 떨어지면 브레이크 액을 채워 넣어야겠죠. 이 정도만 운전자들이 머리에 기억을 하고 운전을 하면 이런 원리로 차가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어디와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는지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공부하셔도 차를 운행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계기판을 보도록 하죠. RPM 계기판을 우리가 보통 이제 타코메타라고 합니다. 저 밑에 보시면 타코메타 밑에 보면 C하고 H가 있어요. H가 있습니다. 이 차는 중간에서 한 반 칸 정도로 왼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엔진 온도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평상시에 있던 게이지 위치가 아니고 운행할 때 그 이상 오른쪽으로 H 쪽으로 핫 쪽으로 가 있으면 엔진 온도가 과열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게이지를 봐도 저런 게이지를 항상 파악을 하셔서 자동차의 상태를 항상 내 눈으로 자동차 보내는 메시지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엔진 온도를 가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가 엔진 온도가 올라갈 때 차가 평상시와 느낌이 틀려요. 어떤 느낌이냐면 잘 안 나갑니다. 차가 잘 안 나가요, 과열되면. 그러니까 그 느낌을 보시면 바로 엔진 온도 게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엔진 온도는 RPM 타코미터 밑부분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저 C와 H고, 이 C는 쿨이고요, H는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동차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남자 여자 관계없이 운전자라면 어떤 원리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는지,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곳이 어디인지 정도는 자세히 알면 좋지만 대충 파악할 정도의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 부품들로 이루어진 기계공학의 결정체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모르고 운전한다? 자동차의 원리와 구조를 알고 운전하면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더욱더 잘하는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강의 실전 고급 운전에 대해 궁금한 점은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